네, 뉴욕 증시 3대 지수 보시는 것처럼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어제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인 나스닥이 반등했지만 다우와 S&P는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나스닥은 14,229.91로 장을 마쳤고요. S&P 500은 사실 거의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기는 했습니다. 4,567.18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간밤에 미국의 10월 고용 현황을 보여주는 구인 이직 보고서 졸트가 나왔습니다. 매주 나오는 고용 동향까지는 그렇게 유심히 보지 않으셔도 된다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미국의 월간 고용 동향은 인플레이션의 향방을 가늠한 데 있어서 꽤 의미 있는 자료가 되죠. 그런데 10월에 미국 내 채용 공고 873만 건에 그쳤던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구인하는 건수가 이 정도로 줄었다는 겁니다. 그 전달이 935만 건이었으니까 크게 줄어든 편이죠. 2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노동시장이 꽤 식고 있구나. 이 신호는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는 전망에 더 강한 힘을 보탭니다. 국채금리가 바로 반응했습니다. 미 국채금리 함께 여기서 보시면요. 네, 달러 인덱스는 살짝 조금 올랐지만 미 국채 금리는 금리 인상이 끝이라는 전망에 더욱 힘이 실리다 보니 기준금리 전망을 반영하는 2년물 금리 쭉 하락했고요. 최근 시장에서 제일 눈여겨보고 있는 지표 금리인 10년물 금리는 더 빠졌습니다. 11.9bp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기술주들이 또 바로 반응했습니다. 핀비즈맵 가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S&P 500 핀비즈맵 가서 함께 보시면요. 네, 눈에 확 띄죠. 여기저기 좀 알록달록하고 대체로 좀 하락한 종목들이 많은 날이었지만 지금 우리도 익히 알고 있는 한국인들이나 미국인들이나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매그니피선트 7 같은 경우는 메타 한 종목을 제외하고는 일제히 좀 시원하게 올랐습니다. 어제 반도체주들 일제히 무너지면서 그 가운데 핵심에 있었던 엔비디아도 간밤에는 초록초록하게 반등했습니다. 지금 고금리 환경 부담이 커지는 분위기면 기술주들이 못 버티고 무너지고 또 고금리 환경이 좀 풀릴 것 같은 조짐이 보이면 기술주들부터 바로 반색하면서 오르는 바로 그 모습이 간밤 시장에도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곧 나오게 될 미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가 이 다음에 지켜볼 미국 고용 상황에 대한 주요 바로미터가 또 될 겁니다. 이렇게 금리는 하락하고 또 기술주들 반등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시장에는 11월에 너무 달렸다. 눈높이를 좀 낮추자는 시각이 좀 더 우세합니다. 11월같이 좋은 분위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앞으로는. 최근에 달러 약세와 함께 치솟던 금값 보시겠습니다. 금값은 지난 주말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기세 좋게 달렸는데 이제 다시 그 사상 최고치 가격 밑으로 이전 사상 최고치였던 2020년 가격 밑으로 다시 내려와 있습니다. 2036.1트로이온스당 2036.30달러에 지금 2월물이 거래되고 있는데요. 약간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금의 상승세의 동력은 좀 유효하다는 평가가 맞습니다. 반면에 비트코인은 모터를 달았습니다. 이번 주에 4만 달러를 돌파했는데 벌써 그 사이에 10%가 더 올랐습니다. 지금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비트코인이 오르면서 나라 전체가 좀 표정이 핀 나라가 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한참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들이 랠리를 보였던 2021년 9월에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했었죠. 이후에 엘살바도르의 상황 안 봐도 짐작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이번에 1년여 만에 처음으로 4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엘살바도르가 자국의 비트코인 투자가 마침내 흑자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모험을 한 대통령 부켈레 지금 보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대통령이 참 옷도 캐주얼하게 입었네요. 그거 나쁜 건 아니지만 마침 또 저런 옷을 저희 센스 있는 인턴들이 또 골라놨는데요. 대통령 부켈레도 비트코인을 사들여서 47억 원의 수익을 자기가 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도 좀 표정이 피고 본인의 지갑도 두둑해졌다는 건데 그래도 아직은 우리가 엘살바도르가 부럽진 않죠. 과연 비트코인이 계속 이렇게 오를 것인가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상승세는 금과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요. 현물 ETF가 곧 미국에서 승인될 거란 기대도 있는 건데요.
설사 현물 ETF가 승인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승세가 길게 가진 못할 거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일각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무디스가 중국의 신용등급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한 게 어제 중국과 홍콩 증시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아시아 증시라든가 뉴욕 증시까지는 전반적으로 여파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이미 중국 상황이 많이 좋지 않다는 거는 워낙 알려져 있는 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그랬던 걸로 보이는데요. 무디스는 중국의 부채가 많은 지방정부와 국영기업들에 대한 부담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고요. 또 중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지속적으로 저성장할 걸로 보인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무디스의 등급 하향에 대해서 실망했다고 좀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반면에 유럽 증시는 완연한 산타 랠리입니다. 독일 증시 7월 말에 역대 최고치 기록했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7월 말에 기록했던 역대 최고치를 독일 증시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독일 증시는 지난달 한 달 동안 9.5% 치솟았는데 미국 증시도 그 비슷한 정도 한 10% 가까이 올랐죠. 그런데 미국은 일단 쉬어가자. 이거는 지금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분위기가 시장에 좀 더 큰 반면에 독일 증시 같은 경우는 아직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는 분위기입니다. 유로존 역시 지금 살인적이었던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상은 당연히 끝났을 뿐만 아니라 동결을 시작했죠. 내년 3월 초부터 인하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가 가서 보시겠습니다. 유가는 함께 보면요. 나흘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유가를 올릴 만한 별다른 요인이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산량이 불투명하고요. 또 수요가 감소될 걸로 보이는 분위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그 외에 다른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보니 나흘째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WTI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는 지금 72.32달러 그리고 브렌트유도 77.25달러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면